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 선생님들. 오늘도 Anasta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today on the Anasta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channel. Grazie per essere con noi oggi sul canale Anastasia and Perioperative Medicine. Gracias por acompañarnos hoy en el canal de Anestesia y Medicina Perioperatoria. 오늘 Anastasia와 Perioperative Medicine 채널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각성기두술 마취관리의 모든 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We will start with the big picture of the patient's journey. 환자 입장에서 이 수술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 마취과 의사들의 영역인 clinical protocol과 실제 테크닉에 대해 아주 깊게 파고들 거고요. And finally, we'll ground our practice in the core physiological principles.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뇌생리학에 기반하는지까지 완벽하게 연결해 드릴게요. Okay, let's dive into this. 자, 먼저 환자의 관점에서부터 시작해보죠. 각성개두술이 대체 어떤 과정이고 왜 꼭 이렇게 깨어난 상태에서 해야만 하는지 I think it's crucial to understand the whole journey from their perspective.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서 한 환자가 겪는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는 게 우리 마취과 의사의 역할을 더 깊이 있게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성개두술은 말 그대로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뇌수술이죠. 뇌의 언어 중추나 운동 중추처럼 정말 중요한 eloquent area라고 불리는 부위의 병변을 제거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This procedure requires an incredible synergy between the surgeon, the patient, and of course the anesthesiologist. 환자가 그냥 수술받는 대상이 아니라 수술팀의 가장 핵심적인 멤버가 돼서 자기 자신의 뇌 기능을 지키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말 특별한 수술인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방법을 선택할까요? The benefits are quite clear actually.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핵심 기능 보존입니다. 실시간으로 뇌 기능을 테스트하면서 수술하니까 여기를 건드리면 마비가 오는구나, 여기를 자극하면 말을 못하는구나 하는 걸 바로바로 알 수 있죠. So we can maximize the resection of the tumor while preserving those critical functions. 안전한 경계선을 확인하면서 종양을 최대한 많이 떼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신 마취보다 회복도 훨씬 빠르고 입원 기간도 짧아지니까 장기적으로는 비용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수술은 정말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성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This multi-step process ensures that the patient is physically and psychologically prepared for the unique demands of awake surgery. 다학제팀, 즉 MDT 미팅에서부터 시작하죠. 신경외과, 마취과, 영상의학과, 신경심리학자까지 모두 모여서 환자 한 명을 위한 최적의 계획을 세웁니다. 환자는 fMRI 같은 특수검사를 통해서 자기 뇌의 기능 지도를 미리 한번 그려보고요. 그리고 저희 마취과 의사와 만나서 마취 과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고 신뢰를 쌓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수술 당일 준비는 이 5-ALA, 일명 핑크 드링크를 마시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종양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쌓여서 수술 중에 특수 조명을 비추면 종양 조직이 분홍색으로 반짝 빛나요. It's an amazing tool that helps the surgeon identify the tumor boundaries. 그리고 저희의 역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Our pre-medication strategy is absolutely crucial for patient comfort and for a smooth procedure. 환자의 불안을 줄여주고 머리 고정핀을 박을 때 아프지 않게, 그리고 수술 중에 메스꺼움이나 구토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약물을 신중하게 투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수술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성개두술 마취는 아주 독특한 3단계 과정을 따르는데요. 바로 asleep, awake, asleep입니다. 이 3단계가 얼마나 부드럽고 조화롭게 전환되느냐가 우리 마취과 의사의 실력을 보여주는 마취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This asleep, awake, asleep 타임라인은 스탠다드 어프로치로 환자가 가장 아프고 불편할 수 있는 두피절개나 두개골을 여는 과정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각성 단계에서 환자의 참여하에 뇌기능 매핑과 종양 제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나면 다시 재수면 단계로 안전하게 전환해서 수술을 마무리하는 거죠. 첫 번째, 수면 단계에서 저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In this initial asleep phase, our primary goals are a safe induction, perfect patient positioning, and providing a dense scalp block. 안전하게 마취를 유도하고 완벽한 자세를 잡고 아주 효과적인 두피 신경 차단을 제공하는 거죠. Positioning is especially key. 왜냐하면 환자가 정말 긴 시간 동안 편안해야 하고 나중에 깨어났을 때도 기도가 잘 유지되는 자세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피는 정말 아프기 때문에 완벽한 두피 마취는 이후 각성 단계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제 외과의가 두개골을 열고 경막을 노출시키고 나면 저희는 진정제와 추면제 주입을 서서히 줄여서 환자를 깨웁니다.
This is where the magic happens, and this is also where our role as anesthesiologists becomes most dynamic. 이 순간부터 저희는 환자의 의식 수준, 통증, 불안, 호흡, 혈압까지 모든 걸 아주 미세하게 조절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환자가 완전히 깨어나면 신경심리학자와 함께 뇌 기능 매핑을 시작합니다. 외과의가 뇌 표면에 아주 약한 전기 자극을 주면서 특정 기능이 일시적으로 멈추는 곳을 찾아내는 거죠. The patient becomes an integral part of the surgical team at this point. 예를 들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뭐예요? 물었을 때 특정 부위에 자극을 주니 환자가 갑자기 말을 못한다. 그러면 거기가 바로 언어 기능의 핵심 영역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환자의 반응을 보면서 뇌의 기능 지도를 그려나가는 정말 놀라운 과정입니다. 외과의가 뇌 기능 지도를 다 완성하고 종양을 안전하게 제거하면 수술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이제 끝난 겁니다. 지혈을 완벽하게 확인하고 나면 저희는 다시 정맥 마취제를 투여해서 환자를 부드럽게 재웁니다. And once the patient is safely back asleep, the surgeon can close the cranium and the skin, finishing the procedure. 길고 힘들었던 수술을 마무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점을 완전히 우리 마취과 의사의 입장으로 돌려보죠. 구체적인 임상 프로토콜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Let's move on and see how this builds our anesthetic plan. 성공적인 각성 개두술을 위한 저희만의 체계적인 접근법, 즉 마취 계획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환자가 각성 개두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The right patient selection is the first and most critical step for a successful awake craniotomy. 올바른 환자를 선택하는 게 성공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물론 eloquent area에 병변이 있어야 한다는 의학적인 적응증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자의 협조 능력과 심리 상태가 정말 중요해요. We must evaluate not just the medical condition, but the patient's psychological readiness and personality. 긍정적이고 인내심 있고 저희와 잘 소통할 수 있는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Now what's really interesting here is the delicate balance we must strike with pre-medication. 전처치 약물은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환자를 편안하게 해줄 만큼은 써야 하지만 너무 많이 쓰면 나중에 깨웠을 때 신경인지 기능 테스트에 영향을 주거든요. It's a fine line to walk. 특히 PONB, 즉 구역 구토 예방은 정말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환자가 수술 중에 구토를 하면 기도 흡인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아플피탄트나 덱서메타선 같은 여러 약물을 써서 아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뇌종양 환자는 기본적으로 ICP, 즉 두개 내압이 높을 가능성이 있죠. Managing intracranial pressure without the full arsenal of general anesthesia techniques requires a nuanced approach. 전신마취 때처럼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보통 두개골을 열기 전에 매니토를 투여해서 뇌의 부피를 좀 줄여주고 머리를 15에서 30도 정도 올려주는 리버스 트렌델렌버그 자세로 정맥 배액을 도와서 ICP를 낮춥니다. 하지만 매니톨은 이뇨작용이 있으니 환자가 떼어놨을 때 소변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타이밍과 용량을 정말 잘 조절해야 해요.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수술 중 마취 관리 기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각성 개두술 마취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환자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Broadly, we have two main approaches. 하나는 소위 awake라고 불리는 MAC, 즉 감시하 마취 관리 기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주로 얘기했던 asleep, awake, asleep, 줄여서 AAA 기법입니다. MAC는 수술 내내 환자가 얕은 진정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AAA는 처음과 마지막에 깊은 잠을 자는 방식이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The choice between MAC and AAA really depends on institutional preference, the surgical plan, and most importantly, the patient's characteristics and the anesthesiologist's comfort level. MAC는 기도 조작이 적어서 과정이 단순하지만 환자가 머리 고정핀을 박을 때나 자세 잡을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반면에 AAA는 환자가 가장 힘든 단계를 잠든 상태에서 지나가니까 편안하지만 LMA를 넣고 빼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래서 병원의 프로토콜이나 환자의 상태, 그리고 마취과 의사의 선호도에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마취 기법을 선택하든 간에 각성 개두술 성공의 가장 중요한 열쇠, 그 초석이 되는 것은 바로 완벽한 두피 신경 차단술입니다. 두피는 신경이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통증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This block is what makes the entire procedure tolerable for the awake patient. 이게 잘 안 되면 환자는 절대 깨어있는 상태를 견딜 수 없어요.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두피 전체의 감각을 지배하는 이 6개의 주요 신경들을 모두 차단해야 합니다. 해부학적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주사해야겠죠? A combination of short-acting and long-acting local anesthetics, often with epinephrine, provides both rapid onset and prolonged analgesia. 보통 작용이 빠른 리도카인과 작용 시간이 긴 부피바카인을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그래야 마취가 빨리 되면서도 수술 내내 효과가 지속되거든요. 여기에 에피네프린을 섞으면 약물 흡수를 늦춰서 지속 시간을 더 늘리고 지혈 효과까지 있어서 정말 일석이조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모듬술기들의 과학적인 근거를 한번 살펴보죠. 성공적인 마취 관리를 위해서는 그 기저에 있는 뇌 생리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So, let's connect our practice to the underlying physiology. 왜 우리가 이런 약물을 쓰고 왜 이런 방식으로 환자를 관리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마취를 할 수 있겠죠? 먼저 먼로-켈리 원칙입니다. The Monroe-Kelly doctrine is the fundamental law of the box that governs everything we do to manage intracranial pressure. 두개골이라는 닫힌 상자 안에는 뇌조직, 혈액, 뇌척수액이 꽉 차 있어요. 만약 종양 때문에 뇌조직의 부피가 커지면 우리 몸은 CSF나 정맥혈을 두개골 밖으로 내보내는 식으로 압력을 유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 보상 기전에도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ICP는 정말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식 CPP는 MAP 빼기 ICP. This is the critical equation that determines cerebral perfusion. 뇌로 가는 혈류, 즉 뇌관료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우리 마취과 의사의 일은 한마디로 이 공식을 관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Our job is to maintain an adequate mean arterial pressure while controlling the intracranial pressure to ensure the brain gets the blood flow it needs. ICP가 너무 높아지거나 반대로 혈압 MAP가 너무 떨어지면 CPP가 감소해서 뇌혈혈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변수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최적의 CPP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뇌에는 뇌혈류 자동 조절이라는 아주 스마트한 기능이 있습니다. This remarkable ability, cerebral autoregulation, is our ally. CPP가 50에서 150mmHg 사이에서 어느 정도 변하더라도 뇌혈관이 알아서 수축하거나 확장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기능은 뇌종양이나 외상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흡입 마취제 같은 것들에 의해 쉽게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So, the crucial point here is that our ventilatory strategy and choice of anesthesia have direct, powerful effects on cerebrum blood flow and intracranial pressure. 여러 요인 중에서도 특히 혈중 이산화탄소 분압, 즉 PaCO2가 가장 강력한 뇌혈관 조절 인자입니다. PaCO2가 올라가면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CBF와 ICP가 모두 증가하죠. And this brilliantly illustrates why we favor TIVA, or total intravenous anesthesia, for these cases. 대부분의 흡입 마취제는 뇌혈관을 확장시켜서 ICP를 올리는 반면 프로포폴 같은 정맥 마취제는 뇌 대사를 감소시켜 오히려 CBF와 ICP를 낮추기 때문에 뇌수술, 특히 각성기도술에서 아주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죠.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관리와 수술 후 케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We always need to be prepared for the worst case scenario. 각성계도술 중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합병증은 바로 발작, seizure입니다. 뇌를 직접 자극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발생 위험이 있는데요. We must be prepared for this. Quick recognition and a pre-planned response are essential for patient safety. 발작이 시작되면 즉시 자극을 멈추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1차 조치는 바로 차가운 생리식염수, 아이스 콜드 세일린을 뇌 피질에 직접 뿌려주는 겁니다. 피질의 온도를 낮춰서 과흥분된 뉴런을 안정시키는 원리죠. 이 외에도 기도 폐쇄나 혈압 변화 같은 다양한 응급 상황에 항상 즉각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도 저희의 역할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Post-operative care focuses on meticulous neurological assessment and aggressive symptom management to facilitate a smooth and rapid recovery. 회복실에서 환자의 신경학적 상태 변화를 정말 5분, 10분 간격으로 세심하게 관찰해야 하고요. 통증 조절할 때 오피오이드는 과도한 진정이나 호흡 억제를 유발해서 신경학적 평가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이나 NSAIDs 같은 비마약성 진통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성개두술 환자들은 회복이 정말 빨라서 보통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각성개두술 마취의 전 과정을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보셨는데요. 이 정교한 기술은 정말 저희 마취과 의사에게 끊임없는 도전과 배움을 요구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With our refined techniques and deeper physiological understanding, how can we expand the safe application of this procedure to even more complex cases? 오늘 함께 나눈 이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과연 우리는 이 기술을 더욱 복잡한 증례에 어떻게 안전하게 확장 적용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면서 오늘 설명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